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공모 결탁 또는 야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법 방해를 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은 로버트 말러 특검이 2년간에 걸쳐서 진행한 수사 보고서가 지난 주말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윌리엄 바 장관이 이를 요약해서 의회에 보고한 4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이것은 그에게 2020년을 향한 큰 선물로 간주가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이 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대대적으로 더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다른 조사들, 의회 조사라든가 연방검찰 또는 뉴욕 주검찰 등의 조사도 계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소한도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는, 즉 러시아 조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위법 사항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보고서도 말끔하게 면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한 면책도 아니다. 라고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기로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검의 보고서, 또 법무부 장관의 의회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정치적인 논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법방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멀러가 보고서에서 한 말은 트럼프의 위법 사실을 결론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를 면책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말러 특검이 이 복잡한 사안을 가지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부기관인 법무부로 넘겼다. 시사용어로 펀트했다. 차 넘겨버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이 넘어오자마자 윌리엄 바 장관과 로젠스타인 차관이 이 사안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사법방해죄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트럼프가 사법방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방해의 의도, 즉 ill intention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제임스 코미를 파이어했다든가 제프 세션스 전 장관을 망신을 주었다든가 한 것이 그냥 허세일 수도 있고, 또는 그의 공격적인 스타일 때문인지 아니면은 진짜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 심중을 법이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론입니다. 바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 사법방해의 이론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no collusion. 2016년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측이 러시아 진영과 공모, 결탁 또는 야합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트럼프 타워의 미팅을 비롯해서 러시아 측과 트럼프의 이너서클 사람들과의 접촉 사실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 장관의 논리는 말러 특검이 내린 coordination, 협조의 정의가 agreement, tacit or express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즉 양자가 동의를 하든지 무건의 동의를 하든지 또는 실제로 표현하는 것까지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 장관은 트럼프의 측근들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번 복수의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은
트럼프 측이 이에 대한 협조라든가 음모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고로 선거 관련 결탁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특검과의 1대1 신문조사도 받지 않고 조사가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는 클린턴이 화이트하우스에 앉아서 영상으로라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일체의 신문을 받지 않고 이 사건의 종결을 가져왔습니다. 바 장관은 이를 멀러 특검이 이 인터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콜루전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떠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질문거리가 신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은 트럼프의 서면 답변만 받는데 그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된 것이 트럼프의 화이트하우스 유일사들의 맹렬한 방어전이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말로 특검의 강력한 압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측도 있습니다. 당초에 1대1 신문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의 잦은 말실수 때문에 신문을 하게 되면 그가 위중죄의 덫에 빠질 것이다 라고 우려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번 특검의 리포트는 트럼프에게 큰 승리를 가져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6년 선거 시처럼 전통적인 지혜, conventional wisdom, 이것이 또 한 번 참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트럼프 비판 측에서는 그가 최소한도 사법방해죄 정도에는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 예상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특검의 리포트는 트럼프에게 개인적인 정당성을 부여했고 또 한 가지 강력한 새로운 정치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주게 됐습니다. 그는 어제 벌써 민주당과 언론을 강타하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했고 자신은 완전한 면책을 얻었다라고 계엄을 토했습니다. 그의 지지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친 것은 물론이고 이 no collusion이라는 단어가 2020년도 선거전 유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하원에서 다수당인 만큼 그에 대한 면죄 여부가 꼭 앞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벌써 민주당 하원이 법무부에게 특검의 보고서를 완전히 공개해라. 우리는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질문하겠다라고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연방검찰 또 뉴욕 주검찰 그리고 의회 조사는 이미 착수가 됐고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들, 사업에 관련된 문제들, 텍스, 융자, 은행 관계, 여자 관계 등에 대한 조사는 한동안 계속이 되면서 그를 괴롭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특검 보고서가 나오고 방송들이 임시방송으로 이를 보도하면서 민주당 공화당의 표정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희색이 만면했고 이를 큰 승리 또 정당성의 인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좌절감에 빠진 표정인데 특검의 보고서와 법무부의 후속 조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조사로 지금까지 3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6명이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이 보고서가 나올 때쯤에는 트럼프 자신 또는 그의 아들 또는 그의 사위 정도 이너서클에서 몇 명이 기소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일명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뮬러 특검팀이 해당 공모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윌리엄 발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의회에 보낸 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특검 수사는 트럼프 캠프나 이와 연관된 인물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조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공모 없음, 사법 방해 없음, 완전하고 전면적인 면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며 뮬러 특검 수사 결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의 뮬러 특검팀의 수사가 공모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특검 수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것은 물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과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저격할 강력한 무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와 측근들은 치유나 국민 통합보다는 벌써부터 받은 무기를 휘두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지난 2014년 50일 전쟁 이후 5년 만에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 지구로부터 날아온 로켓탄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덮치자 이스라엘군이 즉각 병력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급히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주택은 불에 타 전수됐고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2명과 생후 6개월 된 아기 1명 등 이스라엘 주민 7명이 화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고교 총격 사건 당시 살아남았던 한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드니 에일로는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데이비에서 열렸습니다. 비번 시카고 경찰관 살해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중에 2명을 1급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지난 토요일 새벽 3시경 700뉴스 클락 스트리트 앞 공원에서 경찰관인 23살 존 리베라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2017년 주택 침입죄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전과 기록을 갖고 있고 그는 한때 경찰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운타운 부근 리버놀스 밤 문화거리에 강력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식당과 바가 많은 시카고의 대표적인 유흥지역에 지난 4년간 60%의 폭력 범죄가 증가했는데 지난 2주간 3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경찰관 피격 살인 사건은 2주 전에 일어난 다른 살인 사건 지점에서 불과 7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CTA 전철에서 정신질환자를 마주칠 경우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보안 전문가들이 충고했습니다. 최근 CTA 블루라인과 레드라인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승객 폭행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년의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해 일부 질환자들이 전철 안에서 소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7도.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0도. 수요일과 목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50에서 60도대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가끔 구름만 있겠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8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1도, 밤 최저 38도입니다.